그 질문이 다들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저한테는 컴플렉스였고요. 제가 오늘 사실 안경을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뭔가 좀 더 똑똑해 보이고 싶고 아직 지치지 않고 눈빛이 살아있고 이런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실제로 가짜 안경을 썼는데요. 경찰 때도 그랬어요. 제가 성형수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을 되게 웃었어요. 그래서 왜 성형을 하고 싶냐. 그래서 요즘 옆트임 많이 하잖아요. 젊은 여성이나 남성들 보면. 그래서 저는 눈꼬리가 이렇게 찢어지게 확 올라가고 좀 카리스마 있고 무서워 보이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경찰이에요. 그러면 에게 이래요. 에게 나도 스스로도 보살피지를 못할 것 같다. 맞아요. 저는 그게 컴플렉스였는데 사람들이 경찰 생각하면 마동석 같은 경찰을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마동석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주먹 하나로 번쩍번쩍 정의롭게 그런 든든한 경찰이죠. 저도 그런 경찰을 어렸을 적에 꿈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만약에 그런 경찰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마동석처럼 그런 역할은 못했지만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덜 상처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무섭지 않고 이 현장을 벗어나서 나한테 자기 주장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편안한 경찰이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게 없었죠. 경찰은 무섭고 빨리 수갑을 잘 채우고 검거를 잘하는 게 1등이었지만 지금은 경찰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피해자 인권, 심지어는 피해자 인권까지 보호하는 게 지금 인권경찰로 거듭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굉장히 앞서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만났던 경찰이 저로 인해서 경찰서는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두려울 때 나를 보살펴주는 그런 따뜻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에피소드를 말하면 어떤 그런 사건이나 또 요즘엔 방송이 굉장히 유튜브도 많이 보셔서 또 다른 사람의 사생활일 수도 있고 거론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제가 나이 든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나이가 들면 소통과 고독 또 고립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경찰이면 무슨 살인 현장, 강도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사실 살인 현장은 다 끝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해서 범인을 검거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걸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주로 형사과보다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하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보존한 다음에 바로 형사한테 넘겼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노인 고독사입니다. 어떻게 신고가 됐었냐면 아래층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2층에서 물이 샌다고. 요즘 층간소음도 문제지만 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좀 이상하다. 그래 물이 새면은 그러면 수도과나 관리사무소에다 신고를 할 일이지 왜 경찰한테 했을까?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 가봤더니 욕조에 할아버지께서 샤워를 하시다가 욕조에서 미끄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잠그지 못한 상태에서 물이 계속 콸콸콸 넘쳤고 또 휴대폰도 할 수 없었고 그런 상태로 일주일 이상 시간이 간 다음에
그게 이제 아래층으로 스며들면서 신고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 빨리 유가족을 찾아서 연락을 드리는 게 최우선인데요. 적어도 누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안부를 했다 하면, 만약에 즉시 통화가 됐었다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살릴 수 있었던 거고요. 또 며칠만 했으면 그렇게 시신 이렇게 부패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그 물이 넘쳐서 아래에 스며들 때까지 우리가 연락하지 않고 혼자,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절명하는 순간에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또 누군가가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바로 찾아가 봤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지금은 경찰관들도 관내에 혼자 사시는 분이 있으면 한 번 정도 가서 순찰도 하고 안전하신지, 왜 안 나오시는지, 여행을 갔는지 확인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고령화 사회와 비슷하게 이제 맞물려서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도 고독사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어 저희는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관이 1인 독거노인 분들의 방문도 하고, 물론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지만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빈번하게 발생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계적으로, 저는 디지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CCTV가 계속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작동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안에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보호자나 어떤 그 관제센터에 관제하시는 분한테 연락이 간다 할지, 그런 시스템이 안심케어 같은 그런 기기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정년은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할 나이가 되었고,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마동석처럼 그런 튼튼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체력이 있었고, 또 제복을 입으면 어디서 괴력 같은 힘이 나오고, 또 센 척해 보이는 그런 객기도 있고, 그런 사명감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건 현장을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너무 숨이 찰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자살 현장을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빨리 가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 발만 더 빨리 왔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게 나의 걸음이나 나의 어떤 그 체력에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제가 속상해서 못 견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조금의 에너지가 있고 조금의 열정은 좀 나머지 인생을 위해서 좀 개발하는데 조금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또 나의 일과 또 나의 가족들에 좀 전념을 하고 싶어서 지금 명예퇴직을 선택을 했습니다.